안녕하세요. 서한정 작가입니다. 기다리셨어요? 어, 유튜브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꾸준히 하지 못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유튜브가 익숙해지질 않고 계속 유튜브를 촬영해야지 라고 생각하고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보고 앉아 있어요. 부담이 약간 되나 봐요. 어색한 게 느껴지시죠? 자주 해야 되는데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면 제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저는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아이만 잘 키워서는 안 된다는 생각. 그래서 함께 우리 키워봐요. 그런 의미로 오늘 시간에는 질문 답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먼저 읽어볼게요. 작가님 반가워요. 저도 새아이가 있는데 성별이 달라서인지 무슨 놀이를 시작하려고만 하면 매번 싸워대서 진행이 안 되는데 그래서 1대1 데이트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걸로 충족이 안 되나 봐요. 아이 셋을 데리고 어떻게 이렇게 잘 놀아주셨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런 질문을 정말로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의 과거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정말 제가 과거에 얼마나 어설펐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저가 벌써 아이를 키운 지 20년이 됐으니까. 저 정말 초짜였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강연에서 그런 말을 한 적도 있는데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을 웬만큼 육아하신다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이에게 독서가 중요하다. 자,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책을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나서 그걸 책에서 읽었거든요. 책을 읽어줘야지 했는데 그 책에는 아이에게 언제 책을 읽어주는지에 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었고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라고만 쓰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책을 사서 그냥 바로 책이 오자마자 읽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시행착오 끝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책에 아주 잠깐 책을 읽어주면 좋다라고 있었는데 다른 책을 또 한 권 읽어보니까 아이가 자기 전에 뇌파가 엄마가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다 보면 그 뇌파가 흡수가 잘 되는 파가 바뀐대요. 수면, 렘 수면, 알파파, 베타파, 수면파가 있는데 흡수가 되게 잘 되는 파가 나온대요. 애가 잠들고 바로 그 직후에. 그래서 그때 읽어주면 아이 잠재식 속에 엄마가 읽어주었던 책 속에 수많은 어휘가 다 들어간다고 해서 저는 진짜 처음엔 책을 낮에 읽어주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책을 또 읽는 바람에 책을 낮에 안 읽어주고 아이가 잠이 오기를 하품을 정말 잠들기 직전까지 하품을 크게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고 나서야 이제 곧 잠들겠구나 싶은 찰나에 이불을 깔고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었던 정말 어설펐던 엄마였었거든요. 그런 저의 과거를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잘 놀아주셨냐라는 질문을 하시면 와 이거 정말 다 까발길 수도 없고 진짜 까발게도 믿어주시지도 않고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육아에 대해서 고민하고 초짜였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저 꾸준히 저의 책이나 강연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저는 아이를 잘 키우고자 하는 욕구가 정말 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난 정말 나보다는 더 멋진 아이들 존재로 키우고 싶다는 목표가 저는 정말 확고했었어요. 그래서 확고하다 못해 너무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육아서를 읽다 보면은 이런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면 되겠다 싶은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걸 실천을 해봐요. 근데 안 돼요, 저희 집 아이들은. 그러면 다른 방법을 또 연구를 해요. 근데 또 안 돼요.
저는 그게 너무나 간절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육아는 다단계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면 잘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한때 우리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있었잖아요. 어떤 영역이든지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누구라도 전문가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1만 시간을 채웠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 답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고 육아서도 이렇게 쓸 수 있고 강연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이제 방송국에서도 전문가라면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위치가 됐어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다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는 지치잖아요, 사실은. 똑같은 음식도 매일 먹으면 얼마나 질리는데 어제 오늘 사실 별 다르게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는 내 아이와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먹고 재우고 입히고 숙제하고 책 좀 읽어주고 놀고 얼마나 똑같은 일정인가요? 그럼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지치지 않는 게 관건이 아니라 지쳐도 다시 가는 것, 저는 그게 육아를 잘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이런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육아에 제가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면서 자, 유튜브를 오늘 질문 답변 이야기 해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잘 놀아주셨나, 지치지 않고 했다는 이야기이죠. 자, 이분의 질문은 성별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다른 새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이렇게 잘 놀아주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이게 성별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모두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3명의 아이를 데리고 한꺼번에 놀기가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게다가 또 아이의 개인적인 성향을 따라가주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더더욱 힘든 일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팁이 없지는 않거든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른의 생각과 아이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가 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3명의 아이에게 물감 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3명의 아이에게 모두 물감을 줬어요. 그런데 그 물감을 똑같이 생긴 물감을 줬어요. 누구는 18색, 누구는 24색, 누구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누구는 뭐 동화에서 나온 물감, 누구는 뭐 어디 모남에서 나온 물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캐릭터까지도 완벽히 똑같은 물감을 주었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똑같이 이제 3명의 아이를 이제 신문지를 깔고 뭐 물감을 줬다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놀이 환경이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럼 엄마가 3명의 아이 그 사이쯤, 어떻게 보면은 부채꼴 모양으로 아이들이 앉아있고, 엄마는 그 이제 와이파이 하면 그 가운데 있는 점처럼 이렇게 딱 앉아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해보자, 이런 놀이를 하자라고 제시를 했을 때 하다 보면은 엄마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고 말을 거는 적극적인 아이가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아무래도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아이 중에 또 1명 정도는, 때로는 2명이 자기도 똑같은 물건이 있는데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나도 이렇게 해 막 하면서 엄마의 관심을 받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열심히 놀이 진도가 나가고 있는 아이한테 가서 그 아이의 물건을 가지려거나 그 아이 것을 가지고 더 놀려고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엄마는 깔끔하게 경계를 그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때 너도 똑같이 너의 물감이 있고 너의 도구가 있는데 너는 네 거를 사용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아이는 자기 거 안 하고 얘 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엄마는 이때 명확한 경계를 그어줘야 되거든요. 너는 여기 똑같은 것이 있는데 왜 이 아이의 물건을 사용하려고 하느냐, 이걸 해라. 예를 들어서 너도 네 거를 하고 가지고 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너의 물건을 말도 없이, 다른 사람이 너의 작품을 말도 없이 손을 대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 하면서 다른 사람 것을 물건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 다른 사람에게 먼저 써도 되는지 양해를 구해야 된다. 양해를 구하고 그 사람이 써도 된다고 약속을 했다면, 허락을 했다면 그때 그걸 사용하라 라고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도구가 있기 때문에 엄마는 이 말을 하기에 힘이 실리거든요. 어떤 아이는 자기도 똑같은 물건이 있으니까 입은 뿌르뚝 나오지만 자기 걸 하려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다른 것을, 나 것을 쓰지 않고 상대방의 물건을 쓰려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사실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자기의 물건을 재미없고 상대방의 물건, 그러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엄마의 관심을 끌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아이가 많은 집에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신경전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제 자매가 가장 질투와 시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은 공평한 사랑을 줘야 된다고 해서 저처럼 물감을 똑같이 나눠준다, 먹을 것도 똑같이 준다, 이런 실수들을 하는데, 시작은 똑같은 걸 주어야 해요. 하지만 아이에 따라서는 엄마가 주는 공평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사랑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과일을 좋아하는데 그 아이에게 자꾸 고기만 준다거나, 어떤 아이는 양말을 좋아하는데 계속 신발만 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받았을 때 진짜로 사랑을 받는다고 느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그걸 잘못 생각해서 난 똑같이 너한테도 30분 책을 읽어주었고, 너한테도 30분 책을 읽어주었고, 너한테도 30분 읽어주었는데 뭐가 부족하니? 뭐가 문제니? 라고 접근을 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10분만 놀아도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30분, 1시간 놀아야 놀았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어요. 아이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기질적인 차이, 타고남의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사랑을 받았던 아이, 그리고 받지 못했던, 지금 부족함이 계속 허기가 지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을 드리긴 힘들지만,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 나왔지만 내가 다 아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나와 다른 존재니? 그래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 시행착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또는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 제가 키워보니까요, 양도 중요하고 질도 다 중요해요. 양이 채워져야지 그 양을 통해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하게 되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질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때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요. 엄마가 주고 싶은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그 사랑을 주는 건 질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양과 질이 다 중요한데 처음엔 양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이와 끊임없이 놀고 소통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 발견하게 돼요. 그걸. 우리 아이는 어떤 것들을 줄 때 행복해하고, 어떤 놀이를 할 때 더 좋아하고, 어떤 놀이에는 관심이 없고,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면 잘하게 되는 거죠. 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놀아주다 보면은 놀이를 아이가 좋아하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줬으면 되는데, 똑같은 놀이, 예를 들어서 물총 놀이를 좋아한다. 어떤 아이는 성향이 활동적이어서, 그러면 물통을 주는데 그 여름이니까 더 좋잖아요. 그 런닝맨처럼 물총 쏘기, 그쵸? 그런 걸 야외에서 물총 쏘고 맞으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아파트 그 밑에 단지에서 해도 좋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해도 좋고, 정말 좋은데, 어떤 아이는 그 물총을 쏠 때 러닝맨은 그 물감을 타잖아요. 물총 쏘았을 때 바로 표시가 나게. 근데 그런 더러워지는 것도 싫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빨래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우리는 그냥 투명한 물만 넣어요. 투명한 물만 넣으면 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스릴 없고 재미없다는 아이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가 3명일 때 장점은 자연스럽게 토의와 토론을 가르칠 수 있어요. 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엄마는 너도 놀아달라고 하고, 너도 놀아달라고 하고, 너도 놀아달라고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네는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나 4살만 되어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의견이 때로는 엄마들도 깜짝 놀랄 만큼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말하게 되고요. 또 엄마가 생각해도 너무 하찮은, 절대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지 않은 대답을 나름 짜내어서 그 대답을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건 안 되라고 단칼에 자르는 것이 아니라, 좋아, 그러면 네가 제시한 방법도 써보고, 네가 제시한 방법도 써보고, 네가 제시한 방법도 다 써보자. 누구 방법을 먼저 써볼까?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방법 먼저 써볼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도 점점 룰 같은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룰을 지키게 되는 거죠. 엄마는 그 룰을 지켜주시도록 노력을 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이 놀이를 하는 것이요, 지금 물총놀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물총놀이를 하기 위해서 이 많은 토론을 거치고 대화를 거치고 서로의 생각이 존중받는다는 경험을 하고, 이 시간들이 쌓이면 정말 놀라운 그 어떤 학습지보다 학원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아이에게 줄 수 있게 되거든요. 중요한 건 나 오늘 나 이 놀이 했다, 엄마가 여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알게 돼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해나가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자, 1대1 데이트를 정말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1대1 데이트를 어떻게 진행하고 꾸려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1대1 데이트를 많이 했었거든요. 영재 레시피라는 제 책에서도 동네 한 바퀴를 도는 데이트를 했는데, 때로는 아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명씩 데리고 나가는 거죠. 나머지 시간 동안 아빠가 좀 봐주거나 하는데, 그건 자주는 좀 못하지만 그 1대1 데이트를 할 때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곳으로 데이트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과학관을 좋아한다? 그럼 과학관 데이트를 즐기시고, 어떤 아이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럼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요즘은 태국 요리도 있고 인도 요리도 있고, 그쵸, 이탈리아 요리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새롭게 그러면 그 아이가 좋아하는 먹는 것을 그 아이가 좋아하는 메뉴로 먹으러 먹방 여행을 떠나는 거죠. 먹방 투어 해도 좋고, 새로운 먹는 것을 한번 찾으러 가보자 해도 좋고요. 이렇게 먹는 걸로 여행을 나들이를 가시고, 또 어떤 아이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 그럼 영화관으로 1대1 데이트를 즐기러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걸 엄마와 함께 하면서 정말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렵지만 3명의 너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일상이 어렵다라고만 접근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많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거기서 멋진 창조들이 일어나거든요. 한번 즐겁고 신나게, 그리고 때로는 어머님도 쉬셔야 돼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활동도 끼워 넣으세요. 저는 그러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3명의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 음식을 먹으러 갈 때도 그랬어요. 큰아이, 작은아이, 막내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외출을 나가면 이번에는 큰아이가 좋아하는 메뉴로 다 먹으러 가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외출 때는 둘째 아이가 좋아하는 메뉴, 그 다음 셋째 아이가 좋아하는 메뉴,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싶은 메뉴, 이런 식으로 해서 엄마도 챙기시면서 함께 행복한 육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